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화계사에 나와 있습니다. 화계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문산 조계사의 말사로 중종 17년 신월선사가 창건했으며 고려 광종 때 탐문과 법인이 현재 화계사 근처 부화동에 세운 보도감을 신월이 서평군 이공과 함께 현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광해군 10년 1618년에 화재로 전서되어 도월이 중창했으며 이후 고종 3년에도 낡은 건물들을 보수했다고 전해집니다. 구한말에는 흥선대원군이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화계사 일주분 기준으로 이제 물이 나가는 걸 잠시 보겠습니다. 저쪽에 대웅전 기준으로 쭉 내려오는 이쪽이 이제 백호 쪽이에요. 백호 쪽인데 여기 화계중학교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곳은 사실은 저기 화계사에서 내려오는 물골에 이렇게 이제 지었네요. 참 안타깝네요. 이게 백호 쪽이고요. 청룡 쪽은 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청룡 지맥이 일로 이제 뻗어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건물들이 좀 지어져 있죠.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찰과 달리 여기는 지금 건물들이 많이 져가지고 나가는 이제 물길들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물길을 이제 보는 방법은 산을 보시면 됩니다. 산 따라 이제 물이 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산수 동거라고 이제 풍수 용어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 청룡 쪽은 바짝 붙어 있고요. 백호 쪽은 절로 포진을 해버렸는데 요게 물길이에요. 바로 물길인데 그 물길에 이제 이렇게 학교 건물을 전놨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가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백호 쪽에 물이 나가는 파구 쪽을 한번 이제 볼까요? 이제 보죠. 저 위쪽에 하얀 건물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저 백호 쪽에서 쭉 지맥이 하나 뻗었어요. 그쵸? 이렇게 쭉 뻗고 또 요쪽이 이제 요쪽에서 지맥이 이렇게 뻗은 걸로 이제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백호 쪽도 이렇게 더 뻗어 내렸어요. 이렇게 돼야 이게 교세가 이루어진 거예요. 파는 크지는 않은데 이 화계사 입장에서 보면 이 파고 안에도 한번 보세요. 암벽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청룡 쪽에서 요 자락 요 바로 밑에 거기다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저희 백호쪽에서 내려온 게 여기까지 밀은 거야. 지금 저를 공구리 쳐가지고 담을 싸서 그렇지 저희도 다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안에도 보세요. 이렇게 금괴짝처럼 백호 쪽에 바위들이 넙죽넙죽한 게 있어요. 저걸 다 금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부가 많이 쌓이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 나가는 그 길에 이게 바위를 대개 천년골차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안반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영안에서 뭐 망가질 일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건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이게 안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물의 유속을 늦추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물이 성급하게 일직선으로 확 빠지는 게 아니고 물이 완만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돌아주고 또 S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이 굽이 쳐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장마가 아무리 큰 물이 와도 바닥은 안반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교세가 이루어져 있어요. 물의 유속이 늦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집을 볼 때도 파고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다못해 하수도 물 하나 버리는 것도 다 신경 써서 폐수를 버리는 물, 좋은 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나가는 건가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다득일파를 가장 좋아해요. 물이 들어오는 곳은 다 많은데 나가는 군형은 하나가 돼야 돼. 그 소리는 뭐냐? 벌어들이는 사람은 많고 쓰는 사람은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래야 가정이 이제 많이 이제 번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찰에도 백호 쪽이 이렇게 좋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 여자 신도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부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 살림이 넉넉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 파구 쪽을 보시게 되면은 저 건물 요쪽 청룡자락에서 뻗어내린 저 지맥이 저기서 끝나요. 안으로 휘어감았죠. 여기서 이렇게 돼야지 서로 이렇게 교세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교세가 이루어져야 이게 명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다른 자리로 이동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파구를 보실 때 그 양산의 통도사를 가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통도사는 일직선으로 이 물 나가는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물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이 판도 크진 않지만 화개사 자체가 판이 큰 절도는 아닙니다. 근데 물러가는 파고도 좁아요. 이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풍수는 균형과 조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화개사의 외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청이라는 거는 바로 그 주산인데서 붙어온 거고, 여기 이제 밖에서 온 경우도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외청이라고 제가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요? 저쪽을 한번 보세요. 저거는 화개사 그 대웅전 기준으로 볼 때, 이게 바로 내청이에요. 내청인데 안을 폭 감쌌죠. 저렇게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귀한 것들은. 그러면 그 외 맥들을 한번 보자고요. 요렇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골이 굉장히 청룡이 한 개가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골이죠? 여기도 골입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요. 바로 저기도 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청룡에 골이 많다는 거는 물길이 많다는 거예요. 물길이 많은데 이 물이 그럼 어디로 모이느냐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이 마지막 청룡 맥에서 쭉 뻗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저기 학교가 있는데 저까지 지맥이 뻗었어요. 일주문 안에 들어와서 저기 약간 높은 데 있죠. 그걸로 이 지맥이 흘러간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그쪽에서도 거수를 하고 백호 쪽에서도 거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게 다 합심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청백호가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맞닥뜨려 만나면 안 돼요. 쌈이 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어긋나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길한 이제 사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청룡자리가 이렇게 많다는 거는 여기 그 제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 저쪽을 보게 되면 저쪽이 대웅전이에요. 대웅전은 혈차에 있고요. 대웅전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백호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오행으로 여기는 토채입니다. 토채를 쫙 감아 돌았어요. 저 앞까지 쫙 감아 돌았어요. 그것도 가깝게 있다는 걸 유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아줘야 모든 만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집니다. 볼까요?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토채요. 토채. 전형적인 토채. 쭉 해서 저 앞까지 바로 감아 돌았어요. 아주 손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그럼 여기는 백호 작곡으로 보셔도 돼요. 물론 청룡에서 걷어주지만 전체적으로 백호 작곡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청룡 작곡이니 백호 작곡이니 볼 때는 뭐가 가장 크고 중심적인가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아까 저 끝자락에도 청룡에서 물론 물을 막아줬어요. 그렇죠? 작게 보면 청룡 작곡이지만 그 전체를 봤을 때는 백호 작곡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토채로 아주 이렇게 얌전해요. 그것도. 그러면 여기 오신 신도분들은 조용하시다는 거예요. 뭐 시끄러운 그런 잡음이 잘 안 일어난다. 근데 청룡 쪽에도 아까 봤지만 청룡 쪽도 그 맥이 축축축해서 몇 개가 이루어져 있죠. 그런 거는 만약에 일반 가정집에서 그런 데서 하면 자손이 많은 거야. 아들들이 많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도 못난 놈도 있고 잘난 놈도 있겠죠. 그 맥이 다 아름답지는 않겠죠. 만약에 5개라 치면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특출하게 모양 형태로 분명하게 띈 자손이 뭐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이렇게 이제 인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웅전 쪽으로 가겠습니다. 물이 저쪽에서 나오잖아. 저쪽에서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물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득수라고 그래. 득수처. 식연처라고 그래. 물이 나오는 거. 근데 물이 나가는 데는 파구. 그쵸? 파구처럼 보는데 득수도 좋아야 돼. 물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근데 여기는 득수처가 저기서 나오잖아요. 득수처 이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S라인으로 나가고, 지금 여기 백호에서 바로 가까이서 이렇게 유정하게 이렇게 붙여주면은 저기 그 딸들도 이게 딸의 저거잖아요. 그 다음에 차손들이 집안에 살림살이를 일으키고 잘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화개사는 늘 보면은 조용해요. 뭐 다른 타자가 좀 달리 굉장히 이제 조용하고 온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대웅전 자리는 화개사에서 가장 명당에 위치한 곳으로 뒤에 용맥도 아주 훌륭합니다. 튼튼하고 튼실하고 좌우 청백호가 굉장히
아주 포진을 잘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명당 중에 명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백호가 가깝게 포진하고 있어서 발복이 빠른 터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룡이 가지 지맥을 많이 뻗어서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초를 맞이해서 이 화계사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 화계사 대웅전 바로 뒤입니다. 입수맥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연하게 보이죠? 들어와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결연속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요. 통통하죠? 이게 통통해서 균을 이렇게 모은 다음에 대웅전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입증하는 게 뭐냐면 저기 나님 모신데 그 뒤에 그 소나무 바위 있죠? 바위가 이렇게 서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용은 대웅전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는 진열차가 바로 대웅전짜리고 보세요. 요 주맥이 떨어지는데 양쪽으로 꽃잎처럼 꽃밭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호송을 해줘야 돼요. 왜 호송이냐? 이 주맥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보세요. 양쪽으로 아주 굉장히 강하죠. 청룡 쪽엔 바위로 되어 있어가지고 화채로 있죠. 꽃바구니처럼 화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도 보세요. 아주 이쁘잖아요. 저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일로 용이 진행하는 거를 보기 위한 거, 용이 멈춰준 거죠. 소나무에서 저쪽으로 한번 보세요. 소나무에서 거기서 바위가 서서 입석을 해서 이리로 당겨졌죠.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졌기 때문에 용맥은 자연히 대웅전으로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화계사는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지금도 뭐 신도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입증하는 거는 그 절에 신도가 몇 분이냐, 얼마나 오시느냐, 그거에 따라 되고, 여기는 화계 형태예요. 화계 3태로 뒤로 보세요. 봉우리들이 하나, 둘, 화계 3태죠. 이 귀인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은 불도를 이룰 수가 있고요. 여기 대표적인 인물로는 숭산 스님이시잖아요. 숭산 스님이 여기서 이제 그 학인들을 많이 이제 배출하시고 미국까지 가셔가지고 불법을 널리 이제 포교하셨던 이제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화계사는 절판은 크지 않은데 아주 옹골차다. 이 꽃받침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저기도 바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주맥이 이렇게 똘똘하게 나서 기운을 딱 뭉쳐서 통통해진 상태에서 맥이 저기서 딱 결인속기라는 거는 혈후에 바로 있는 겁니다. 혈후에 바로 있는데 맥이 진행을 하고 내려오다가 뚝 떨어지죠. 그럼 저기서 어떻게 해요? 목이 되게 좁아졌죠? 좁아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인속기예요. 저렇게 꽉 쪼매줘야 돼요. 꽉 쪼매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기운이 근데 팍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딱 뭉쳤죠? 요게 이제 우리가 도두를 보셔도 돼요. 도두, 입수도두. 그래서 이렇게 도톰해야 돼, 입수도두는. 통통하고,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인속기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퍼져줘야지 물이 더 이상 절판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속기처럼 보시면 돼. 그래서 물이 마지막 빼주는 곳이다. 그래서 물이 마지막 빼줬기 때문에 이렇게 통통해졌죠. 그럼 저기 물이 안 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는 물이 그 명당의 특징은 물이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수분 조절을 잘하는 게 명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최고의 명당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인속기도 이렇게 아름답고 양쪽에서 호성들이 이렇게 이쁘게 한 데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맥이 뚝 들어서 결인을 딱 한 다음에 여기서 살살살 퍼져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탱탱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절로 들어갔죠. 요게 명당의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혈후 일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혈판 형성하는 과정. 사람으로 치면 요 배꼽 밑이 가장 중요해요. 여자의 자궁 그 주변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이제 그 대웅전은 들어가기 바로 뒤입니다. 바로 뒤인데 맥이 절로 진행하게끔 여기서 바위가 배꼽 쪽에서 이쪽에서 딱 짚어주는 거야. 더 이상 기운이 절로 진행을 못하게 다 이렇게 서가지고 일로 밀어줘요. 그럼 용은 당연히 절로 가겠죠. 이런 게 다 혈증이에요. 한번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위가 입석이면서 세로로 다 서 있어요. 아주 멋진 바위야. 이 바위가 일로 딱 밀어주죠.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풍수에서 해석을 할 때는 백호 쪽에 딸들이라든가 작은 아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화계사의 대웅전은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고인 곳입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귀한 자손들의 그 성과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큰 성과를 보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화계산 한번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콕하면 썼어요. 청백호 바로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청백호가 가까이 붙어야 발복이 빨리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멀면 먼 만큼 시간적으로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화계사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공부가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